이렇게 5문제는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문제 좀 더 질문이 있으면 설명을 하시도록 할게요. 좀 가보고 13번이나 14번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해보세요. 나 질문. 9월 달. 아니 6월 달. 올해 6월. 네, 13번. 13번. 14번은 괜찮아? 안 괜찮아? 오늘도 모의고사 3개 나눠봤잖아. 9월 모의고사 전까지 거의 매일 1일 1실무 정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계속 줄게 할 건데 어디에 좀 신경을 쓰냐면은 우리 뭐 그동안 키레본 많이 하고 기출 돌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필러 문제들 연습하는 거 계속 했었잖아.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 방향들 있지. 1번부터 해서 13번 정도까지. 그 다음에 16번부터 해서 20번. 그리고 23번부터 해서 27번. 딱 여기 빼놓으면 14, 15, 21, 22. 그 다음에 28, 29, 30. 이 7개 다 틀리면은 72점이잖아. 72점이면은 3등급이나 뭐 4등급 초, 3등급 후쯤 이렇게 될 수 있다. 작년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는 우선은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안정적으로 맞추는 연습을 해서 한두 문제 틀린다 하더라도 왜 틀리는지 자꾸 좀 고민을 해서 반복을 좀 해야 되겠고 특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는 거 좀 연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가 중요하냐면은 최고점을 찍어보는 것도 당연히 좋지, 의미가 있지. 커리어 하이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 갱신해가는 거 좋은데 내가 완전히 예를 들어서 시험보다 배가 아팠어, 멘탈이 됐어.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매점 가자, 밥 먹자. 그래서 막 이런저런 방해가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커리어 하이가 예를 들어 88점이었어. 그러면 못 봐도 뭐 76점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서 내 낮은 점수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해. 그걸 하려고 하면은 이쪽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를 탄탄하게 하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14번 같은 것도 풀 수 있고 29번도 풀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더 만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내일 1일 1실무 하면서 오답 정리하고 오답에서 잘 안 됐던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배웠던 책들을 점검하면서 이론 점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기출 돌아보기는 우리 확통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다 자료를 만들어놨고 수험수도 다 자료는 있어. 되게 할 게 많아서 거기까지 다 하지는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속도, 위치에 대한 문제를 나올 때마다 계속 틀리고 있어. 아니면 어떤 도형에 대해서 정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정적분에 대한 문제를 계속 틀리고 있어. 그러면은 나한테 이런 문제 좀 약하다고 얘기를 해줘. 내가 그거 관련한 기출 돌아보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뽑아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내가 약한 유형들 좀 정리해볼게. 그래서 그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그때 이제 당시에 내신 준비하느라 바빠가지고 오답을 정확하게 못하고 갔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보고 요 6월 모의고사는 이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올해 수능을 목표로 해서 최신 경향을 반영한 문제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면서 공부를 할게. 십삼 번부터 쭉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13번에 디귿만 안 됐어? 안 됐다고? 13번에 fx가 gx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f1은 g1 플러스 1이다 이런 조건들이 주어져요. 근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t를 할 때 s 프라임 t에 대한 얘기를 해요. s 프라임 t가 t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다.
근데 이제 A는 1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선 이 ST라고 하는 걸 먼저 파악을 해보자. ST의 정체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거 그대로 접근해주면 되지. ST는 T제곱 여기서 0에서부터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얘 적분을 하는데 얘랑 얘를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애초에 fx가 gx보다 항상 크다고 했죠. 그치? 그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이렇게 간 게 fx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이렇게 간 게 gx. 그러면 이게 알려준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fx에서 gx를 빼면 되는 거고 이 둘에 교점도 없다를 비교해요. 교점도 없고 gx보다 fx가 항상 큰 거니까 이대로 적분을 하라 얘기한 거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식을 먼저 만들어주면 돼.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봐.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S'(T는 하면 FT 마이너스 GT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가 있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뭘 비교하냐면은 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라고 하는 식이랑 요거랑 그 다음에 얘 FT 마이너스 GT다. 이 둘이 사실은 같은 관계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럼 문제에서 A 값이 1이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알고 있는 거는 여기 요 식을 한번 이거 넘기면 F1 빼기 G1이 1인 거거든. F1 빼기 G1이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1을 대입해주는 거야. 1을 대입하면 S'1은 F1 마이너스 G1이다. 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이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1이라고 할게요. 이게 1이다.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럼 원래 식에다 지금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여기서 S'1이라는 거는 이것도 다시 정리해주면 S'1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야.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값이 지금 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1이 된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어. 기억을 완성시켰지. 1이 아니라 2가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 지금 이거 따랐어. 그래서 여기 나온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 S'(X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 거고 이렇게 잡아놓고 출발해보자. 그 다음 니은을 봐보면 S3은 6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이제 쉽지. S3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0에서부터 해서 3까지에 대해서 fx 빼기 gx dx. 근데 이거 fx 빼기 gx를 대신할 식을 문제에서 알려줘요. 여기서 3까지에 대해서 지금 요거 지금 대표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dx를 계산하면 이 적분하면 되겠지. 적분하면은 이게 6이 나온다. 생각하면 되겠지. 이 디귿이 좀 의미가 있었던 성질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이너스 2랑 2 사이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S 사이값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 fx gx가. 그럼 우리 먼저 이렇게 정해볼까? hx라고 하는 함수를 fx 빼기 gx라고 이렇게 정의해볼게. fx 빼기 gx다. 이렇게 지금 정의해볼게. 그러면 이 식은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여기 이미 써놨거든. 얘를 여기다 한번 표시해볼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인 거.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를 표시를 해보면 아까는 이제 내가 그냥 넓이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시를 들었던 거고 실제 fx 빼기 gx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여기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1,1이 이쯤에 있다 생각해볼게. 이렇게 지나갔으면 요 점을 1이다 잡겠죠. 그치? 그러면 문제 디귿에서 얘기한 거는 S4라고 얘기했거든. 이 S4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4까지를 적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0에서부터 4까지면 4를 이쯤으로 이렇게 해볼게. 4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여기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이 넓이를 굳이 구하라 이렇게 해줘. 그치?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2랑 2 사이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랑 똑같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위치를 봐봐. 마이너스 2는 1에서 4 사이가 3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 지점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만큼이 3이면 여기 지점 3이면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면은 2가 어디냐? 2는 또 여기랑 이렇게 가겠지.
플러스 N-는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그러니까 x는 1에 대한 상대칭을 이용해서 1부터 3까지 넓이랑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넓이랑 똑같다는 걸 찾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걸 볼 수 있겠어. 이해했어? 그래서 디귿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인형아 기절했어?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가볼게요. 얘랑 이거 13번 괜찮아? 네, 14번은 여기 나와 있는 식을 한번 봐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코사인 파이 x 이게 2분의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a분의 a 플러스 2일 수 있다. 그치? 아 이제 이걸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코사인 비파 x를 먼저 그려보자. 코사인 비파 x를 그려보면 이렇게 만들고 네, 이쪽에서 이렇게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함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렇게 보면서 하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안돼 줄만 안돼. 여기 이 부분이 b분의 2가 되지. 한 줄기가 b. 여기 2분의 2가 되고 이렇게 좀 구성할 수 있어.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일단 저 2분의 1을 한번 먼저 그려보자. 2분의 1을 그려보면 y는 2분의 1은 선을 여기다 이렇게 해보자. 연결시켜서 교점을 어떻게 가진지 파악을 해봅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교점이 이렇게 한 줄기당 2개씩 생기지. 여기도 2개씩 생기고. 근데 정확하게 이 줄기라고 하는 거는 줄기가 몇 개가 있냐면은 b분의 이 안에 줄기 딱 몇 개 들어있어. 정확하게 몇 개 들어있어. 이게 들어있지. 줄기가 기계 들어있다. 근데 교점이 한 줄기당 2개씩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결국 우리 알고 싶은 거는 얘와의 교점이 몇 개 되는지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식을 봤더니 교점 전체가 15개, 15개면 15개에서 빼기 하고 여기 한 줄기당 2개씩 생겼으니까 B개면 2B개 되는 거야. 이렇게 빼주면 그 값이 이제 문제를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이 상황입니다. 홀수 빼기 짝수거든. 홀수 빼기 짝수기 때문에 이 지점이 무조건 홀수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홀수가 돼요. 그치? 이 홀수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0과 1 사이에 들어가는 모든 상수함수들은 다 교점이 짝수기지만 유일하게 이 극대를 지나거나 극소를 지나갈 때는 이게 한 줄기당 하나씩만 생겨요.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홀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가 극대나 극소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a 값이 애초에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값은 0보다 작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선을 그을 때 어떻게 그어야 되냐? 이렇게 그어야 돼요. 이렇게 그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y는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 근데 이 값이 문제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알려준 거니까 이 a 값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a는 2가 나온 걸 바로 찾을 수 있다. a는 딱 이거는 완전 밝힌 거고. 그다음에 b가 뭔지만 계산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건데 여기 15개라는데 한 주기당 몇 개씩 걸렸냐면 3개씩 걸리는 거예요. 교점. 한 주기당 3개. 그러니까 따라서 한 주기당 3개인데 그 전체
B개만큼 있어. 여기에 15라고 한 거니까 따라서 B 값은 5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였어.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서 풀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웠어. 이게 더 쉬웠지. 강대스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쉬운 형태였던 거니까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관련해서 결국엔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핵심 개념은 주기성이랑 대칭성이야. 그치? 근데 이 문제는 대칭성까지 가지도 않고 주기성만으로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치? 3B가 한 개, 두 개, 세 개, 한 주기당 3개씩 걸렸지. 교점. 근데 그게 전체 비기이다. 그러니까 3B는 15 이렇게. 우리가 15번 잘 봐봐. 그 자리 명당 자리인데. 얘기하죠.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가 있는데 가족권부터 확인해줄게. P에서 P 플러스 3까지 돼서 절대값 fx dx. 이게 뭐랑 같지 않다 하면 P에서 P 플러스 3까지 돼서 절대값 씌우고 정적분을 한다는 절대값 씌운 거랑 같지 않다가 되도록 하는 P의 범위가 0과 3 사이다 이렇게 있어. 작년 진짜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풀어보면은 거의 똑같은 표현이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면 되겠어. 자, 이거 지금 넓이를 의미하지. 이건 그치? 둘러싸인 분의 넓이. 근데 여기는 그냥 정적분을 한다면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근데 같지 않다 상황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뭘 생각해보냐면은 같다 상황이 그럼 어떻게 되는지 먼저 생각해보는 거야. 같다 상황.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뭐 내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 뭐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는데 여기 범위를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잡았어. 여기가 P고 여기 P 플러스 3이었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정적분 해서 절대값을 씌운 거랑 그냥 여기 자체 넓이랑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서 P를 내가 이쯤 이렇게 잡아볼게. P가 여기 이렇게 있어. P가 있고 P 플러스 3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이렇게 보는데 여기 정적분에서 절대값을 씌운 거랑 그냥 여기 넓이랑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근데 그럼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P가 여기 있고 P 플러스 3이 이렇게 있다. 있으면 이거는 여기를 우리가 A라고 부르고 B라고 부른다 했을 때 이 값은 A 더하기 P야. 이게. 그치? 근데 여기 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P라고. 그러니까 이 둘이 달라진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부호 변화가 생겨버리면 둘이 같지 않게 되는 거고 부호 변화가 없는 상황이면 음수 유지, 양수 유지 이런 상태에서는 둘이 같아진다 라고 하는 거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건 분석이 중요했던 문제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0과 3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반대로 생각해서 P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제 갖다 보정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또 P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갖다가 보정이 돼. 그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우리 정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부터 마이너스 97까지에 대해서 절대값 fx 이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부터 해서 97, 마이너스 97까지에 대해서 fx dx의 절대값을 이렇게 씌운 거랑 둘이 같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숫자 아무데나 다 괜찮은데 다 밀리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오려고 하는 거냐면은 0까지 오려고 하는 거야. 0까지 오면은 0에서 3까지 여기도 0에서 3까지 여기까지도 이게 지금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은 저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0까지가 아니라 3까지. 여기까지는 부호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어. 부호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해봤을 때. 네, 있었어. 0까지 아니라 3까지야. 0부터 3까지 해도 지금 둘이 똑같았잖아.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되지. t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좀 본다면은 3이 경계값인 거니까 이번에 그냥 3 바로 써. 3에서 6까지에 대해서 이 값이 여전히 같다는 절대값 씌운 거랑 3에서 6까지의 dx랑 그대로 같아요. 그치? 근데 같아지려고 하면은 그럼 그때는 여기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3부터 9번째까지도 여기 부호 변화가 없고. 근데 분명히 이 부호 변화가 생김부 지점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지금 같지 않다고 했죠. 그치? 그럼 유일하게 부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은 어디겠어? 몇이야? 3. 3인 지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3인 지점에서 부호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C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식으로 보니까 뭐 이해는 된 것 같기도 한데 좀 헷갈린다 하면은 이 예시를 한번 여기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여기 예에서 그냥 이렇게 가정해볼게. 3이 이렇게 지금 지나갔어. 지나갔으면은 0부터 3까지 정확하게 딱 접근을 하면은 둘이 같아지지.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 0이 여기 있어. 근데 0.1 정도로 잡아보자. 0.1. 0.1 있으면 3.1은 여기 이렇게 있거든. 그럼 둘 사이에는 지금 부호 변화 생기지. 그치? 0.1과 3.1 사이에는 부호 변화가 끼어져 있지. 그렇게 돼버리면 둘이 같아지지 않는다는 얘기. 이렇게. 그치? 마찬가지로 2.9 정도를 잡아봐. 2.9 이렇게 잡았어. 근데 5.9가 지금 이런 데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이도 접근을 하면 여기 3이 이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 한 거랑 얘 마이너스 얘 더하기 얘 한 거랑 둘이 같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정확히 3에서 부호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좀 결론 내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게요. 첫 번째는 x는 3에서만 부호가 일어난 거고, 그 두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상수항이 0이라고 했지. 상수항이 0이라고 하는 건 F형은 0이라고 하는 의미거든. 근데 원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0,0에서 지나가는 건 맞는데 여기서는 이미 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돼. 부호 변화가 없어야 돼. 얘는 있는데 지금 얘는 경이.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여기까지가 1단계. 여기까지가 1단계 조건 분석. 조건 분석이 가장 중요해. 항상 강조하지만 조건 분석을 가장 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2단계는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 추론인 거지. 그래프 추론인 건데 3에서만 부호 변화 있고 원점에서 부호 변화 없는 거니까 이 그래프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아니면 함수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 두 개로 지금 분류를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어떤 상황이든 두 상황 다 원점을 지나가지만 부호 변화 없게끔 잡아야 되는 거고, 여기 3, 3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돼. 그치?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는 거야. 나조건을 보는 때 나조건에서는 정적분, 이 적분 구간이 조금 더 특별하게 줘져 있어. 0부터 3까지로 딱 제한돼 있지. 0부터 3까지인데 플러스 Q 한 거랑 플러스 Q에서 정적분한 거랑 그 다음에 미리 절대값 씌워놓고 정적분한 거랑 이 둘이 같아지지 않는 부분이 0과 1 사이다 이렇게 있거든. 0과 1 사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뭐냐면은 0부터 3까지의 fx 플러스 q 여기에 dx 이거랑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의 fx 플러스 q의 dx의 절대값을 이렇게 씌운 거랑 이 둘이 같아지는 지점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같아지는 지점. 근데 그거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q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한번 먼저 생각해보자. 그치? 0보다 살짝 작은 숫자를 생각해봐. 그러면 이 함수를 내려야 되거든. 그치? 내려보는데 여기 지금 내렸을 때 함수가 이렇게 갔다. 그치? 그러면 내렸을 때 여전히 0과 3 사이에서 부호 변화 안 생겼지. 그치? 그러면 이제 괜찮아.
이 함수를 살짝 내려보면은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0과 3 사이에서 부호 변화가 두 군데나 생긴다. 안 된다는 뜻을 알 수 있다. 그치? 근데 분명히 Q가 0보다 작거나 뜰 때는 같아야 된다 얘기했거든. 그럼 같지 않은 게 이 경우인 거니까 얘를 지금 제외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제외되는 거고 이게 지금 정답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fx는 뭐라 쓰냐면은 ax 제곱에 x 마이너스 3이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둘 다 이 그래프긴 하지만 a 값이 양수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이쪽이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 이거는 안 된다. 이 상황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어. 그치?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더 검증해봐야 될 게 있지. q 값이 0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함수를 이 흰색 함수를 적당히 위로 올리는데 부호 변화가 하나도 없는 지점에 시작 지점이 1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호 변화가 하나도 없는 지점에 시작 지점이 1이야. 그치? 그러면 그 그래프는 올라가서 어떻게 돼야 될 수밖에 없겠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극소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거 지금 부호 변화 없는 상황인 거지. 얘를 어설프게 올리면은 부호 변화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올린 게 지금 0과 1 사이. 어설프게 올리면 부호 변화 생기니까 그때는 안 되는데 나머지 지점들은 1 이상을 만들어 버리면 계속 부호 변화가 0과 3 사이에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걸 알 수 있겠어.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좀 지어보도록 할게. 인형 이거 한번 잘 봐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키레본 하면서 3번 연속으로 수업 때 얘기했던 거니까 이제 A값 구하는 거 무난하게 잘 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얼마야? X값? 2지? 이거니까 극대 빼기 극소의 원점을 보는 거야. 흰색으로 봐도 되고 파란색으로 봐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지금 A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냥 극대 빼기 극소는 얼마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야? 극대 빼기 극소가. 문제에서 이미 얘기한 거야. 여기 요 차이가 얼마일까? 요 차이 1이잖아. 지금 1만큼 올린 걸로 얘기했던 거죠. 이게 지금 1이에요. 정확하게 1만큼 올린 것부터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지. 이쪽도 1이고 이쪽도 1인 거니까 아무 쪽으로나 생각을 해봐도 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게. 2분의 1 곱하기 A 그 다음에 L 상승 한 게 1이다. 이거 지금 체크하는 거지. L 값이 2란 말이야. 2인 거니까 여기다 2를 쭉 대입을 해주면 A 값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엄청 자주 쓰는 거니까 얘도 좀 잘 알고 있어. 여기 모양 노트 같은데 한번 필기를 해놔도 좋겠고 아니면 시험지에 적어놨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자주 쓰는 실전 개념을 더 하나 써볼게. 3차함수가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여기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이만큼의 거리를 우리 K 여기 거리를 2K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치? 비율관계. 그러면 여기 길이를 그냥 바로 파악할 수 있거든. 여기 몇이냐면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 X축이 실제로 여기 있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설명을 위해서 그리는 거니까 그냥 희미하게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있다고요. 예시를 들어서 식으로 예시를 들어볼게. fx가 x 플러스 k에 그다음 x 마이너스 2k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다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k 곱하기 마이너스 2k의 제곱인 거니까 이 길이가 4k 제곱이라는 걸 알수 있어. 이렇게 이해됐어? 0 대입했을 때 0 k 곱하기 4k 제곱 4k 세제곱이죠. 4k 세제곱이라는 하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 개수가 지금 이렇게 2가 붙어있어. 2가 붙어있으면 여기가 이제 곱하기 2를 하면 돼. 그래, 똑같이. 그치? 그러니까는 사기제곱이라는 거를 열심히 외워야 되는 거면은 내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이게 그냥 1차로 통과한 쪽이 길이 곱하기 2차로 접한 쪽의 길이의 제곱. 그치? 당연히 여기서 원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k 곱하기 2k의 제곱인 거니까 4k 세제곱이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머리로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 푸는 게 계산이 훨씬 간단해지고 그 다음에 시간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 그치? 이거를 지금 여기다 정리해볼게. 여기다 정리하면은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이거든. 1이고 지금 2잖아. 그러니까는 바로 식으로 써주면 여기 길이 얼마겠어? 1이라고 돼 있네.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a 곱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하는 게 요게 1이다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됐어. 1 곱하기 2의 제곱은 1이다. a 곱하기 하는 거 따라서 a는 요 함수의 최고차이 됐어. 최고차이. 아까 여기서 내가 여기 이렇게 a가 앞에 붙어 있으면 여기도 곱하기 a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같이 이해했지? 그래서 a 곱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이 1인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면은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볼게. 극대 빼기 극소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냥 좋은 방법인 거니까 하나 더 이렇게 봐보자. 함수가 4차 함수가 이렇게 W자 모양, W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K라 두고 여기를 K라 이렇게 둬. 그러니까 이제 대답할 수 있거든. 여기 얼마일까? 어떻게 돼? K 몇 조? 그렇지. 그냥 K 4제곱이야. 맞지? 요쪽이 이게 만약에 X축 여기 있고 Y축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것도 fx는 x 플러스 k의 제곱에 x 마이너스 k 제곱이야. 여기다 0 대입하면 k 4제곱이지. 곱하기 a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a까지 외우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해서 여기다 곱하면 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극대 빼기 극소가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 상황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극대 빼기 극소는 아닌데 여기 이런 것도 하나 보면은 이것도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갔어. 4차함수. 4차함수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여기 선을 이렇게 연결해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꽂아주면은 여기 K일 때 여기 몇 K지? 3K. 그치? 그러면 여기 길이도 바로 대답할 수 있지. 몇 K야? 27? K의 몇 승? 4승 이렇게. 얘 세제곱에다 얘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뭐 각종 교육청 평가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상황인 거니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그러니까 2분의 1 상승도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저 길이의 비례를 이어서 풀는 것도 적용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주려는 거냐면은 스텝 3를 여기 이 부분이 스텝 2였어. 스텝 2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만큼만 스텝 3였고 마무리 계산하는 부분이 스텝 3였죠. 그치? 이 3단계 계산 과정을 식세우고 계산하는 과정을 이렇게 줄이는 걸 연습을 해주면 돼요. 그치?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수업마다 강조하고 있지만 이거야. 시작을 못하겠다가 제일 많거든. 그치? 시작을 못하겠다 제일 많으니까 정확하게 조건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했고 추론은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었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마무리는 더 쉬웠고 이렇게 정리해볼게. 잠깐 쉬었다가 21번 문제부터 설명할게요. 너무 졸려.
이게 진짜 이름이 있는 플라탄이야. 일단 들어볼까? 사실 저는 2분의 1 내일 시작이고요. 거기 2대 1호 뭐라? 아 저거 그거 알아? 넓이? 저게 원넓이야. 네 2대 2호 2호 저거는 어떻게 쓴 거냐? 학원 비밀번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시간이 조금 일단 제가 갈게요. 잠깐 저 지금 물 마시러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를 봤을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게 F 베타 마이너스 F 여기 같겠지. 근데 요게 의미하는 게 여기 넓이 공식이거든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 상황인 거니까 넓이 공식 쓴 거야. 넓이 공식은 6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상수. 요건 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내가 그냥 L이라고 주는 거야. 이 사이 거. 이 사이. L. 그 다음에 A는 3이거든. 기본적으로 3으로 지금 잡고 필요하면 여기다 곱하기 더 한다고 생각한 거니까 이랬지. 아, 여기 A가 3이 아니라 얘 fx가 x 상승으로 시작했지. 그냥 기본적으로 1차로 잡은 네. 개수가 1을 잡은 그러면 여기 이분이 f8x는 3x쪽으로 시작하거든. 그래서 여기 이분을 3a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여기가 a면 3ax쪽으로 이렇게 2분의 1 a의 상승. 괜찮아? 근데 왜 넓이를 구한 거예요? 여기 아니요? 저 1번. 이거? 네. 아니, 넓이 구한 게 아니라 여기 극대 빼기 극소 구한 거야. 이 넓이 공식이 극대 빼기 극소라는 명령은 똑같거든. 여기 원함수에 극대 빼기 극소거든. 이게. 1이라는 거 하려고. 여기 a 값 구하기 위해서 최고 아, 차이. 1번 아니면 2번. 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은 실전 개념도 써보고 2번도 써보라 이렇게. 아니 예란이가 주문해놓고 자는 줄 알았어. 아니 그 정도 B급이나. 야 근데 그건 좀 약간 논리적 B급 아니야? 질문은 자기가 하고. 몇 시죠? 쉬는 시간이라서 다시 잠시죠. 잘 수 있구나. 타코스 그래프 아니면 활. 그래 그거 말고. 좀 전에 했던 것 같은 거 이제 알았어.
이게 안 나와? 오늘 이거 아니야 더 풀었는데 답이 나왔어. 이상한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답이 나왔어. 선생님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이거를 그려서 이거를 똑같아? 똑같지? 그거 왜 생긴 것부터 똑같잖아. 독감하고 한 칸이 거잖아. 저거 똑같은가? 보고 다니는 거야. 똑같은 거 같아. 방금 많이 그냥 내가 종류가 다른 건 줄 알고 샀는데 똑같던데. 맛이 비슷하게. 뭐가 더 맛있어? 생김새가 좀 다르지. 이거? 그게 더 맛있어? 모르겠어. 똑같은 거 같아. 녹색이 더 짭짤한 거 같아. 아니 이거 똑같이 생겼어. 이거 진짜 싸. 근데 그거 썰어놓고 그 흰색 박혀있는 거 뭔데? 그거 반은 썰어. 세상에 맛있네. 근데 이거 그거 아니야? 뭐고? 초록 색깔이 이거 뭐야 이거? 제가 되게 하얀색이랑 초록색 세트잖아. 바람이. 세트라니 같은 사고
근데 빨간색은 동그랗잖아. 이 길잖아. 그 같은 회사에서 그 세트 코스 있잖아. 응. 나 그거 이런 거 같이 난 그건 줄 알았거든. 근데 먹었는데 맛이 너무 다르냐? 똑같지 않아? 아니야 달라? 다른 거 아니야 많이 달라. 아니 쌀바다에 개가 많이 많이 달라요. 가지고 판단해. 아 이것도 맛 다르게 있구나. 몰라. 이거 어묵이었잖아. 약간 어묵 맛 나. 이거 하나씩 바꿔. 이게 발상이. 그렇네. 다르네. 다른 거 사셨는데. 이게 뭔가 좀 글씨가 불쌍한 세상에 말이 안 돼. 한국중에 하루예요? 한국 중에 하루가 제일 낫잖아. 언제서 첫째 되네? 토요일에 나만 좋아. 밥 먹고 가자. 방금은 몇 시에 가요? 6시까지 할 수 있어. 6시요? 아, 그 전에 가, 뭐 가야 되는 거 가야 돼. 그럼 그냥 오늘 좀 나갈게요. 오늘? 우리 계속 해볼게. (21번으로) 가보자. 뭐 불렀어?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 실수 T에 대하여라는 말을 놓치면 안 돼. 실수 T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그냥 중요하다 체크만 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너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게. 그 주인공이거든 T가. T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방정식이다라는 점이 얘기라고. 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써놓고 나서 설명을 해볼게. F 알파가 문제에서 F 프라임 T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거를 두 개로 잘라서 본다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는 y는 fx, 하나는 y는 f 프라임 x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 이 두 개의 함수를 비교한 거야. 두 개 함수를 비교한 건데 그때 이 x 자리에다가 알파를 이렇게 대입한 거거든. 근데 알파를 대입할 건데 밑에는 뭘 대입한 거냐? 여기 이 자리에다가 t를 대입을 한 거야. 그치?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둘 다 상수함수. 여기 특정 다함수였다 하더라도 t를 대입하는 순간에 이게 지금 전부 다 상수로 바뀌는 거야. 이 자체가 지금 상수함수. 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에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역시 상수함수가 된다. 근데 이 둘이 값이 같다라지면 이렇게 해요. 그치? 그 상황을 이제 먼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잡으면서 가보기. 근데 뭐가 먼저 움직여야 되냐면은 이게 먼저 움직여. 얘가 먼저 움직여. 근데 먼저 얘를 결정하고 이거에 따라서 알파가 결정이 되면서 계산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구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실수 t에 대해서 실수 t에 대해서 얘를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우선 그래프로 보기 위해서 얘 두 번째 함수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봐볼게. fx 자체가 x 3승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x 3승 플러스 점점점. 그러면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거는 3x 제곱 플러스 점점점을 근데 거기다가 빼기 4x로 해버린 거니까 결국에 이 함수 자체는 요거는 우리가 뭐라 표시할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시작했다고 이렇게. 그치?
여기 f 플러스 3x제곱이잖아. 3x제곱에서 4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제곱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을 시작했다 볼 수 있다고. 아니 이말 이해됐어? 다시 해볼까? 근데 요게 요만큼이 요게 지금 3x제곱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치? 거기서 4x제곱 뺐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3x제곱 빼기 4x제곱 하면 마이너스 x제곱인 거잖아. 따라서 괜찮아? 최고 차이 횟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한마디로 두 함수. 그럼 이제 두 함수를 한번 그려봐. 첫 번째 fx는 최고 차이 횟수가 1인 3차 함수인 거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좀 그려줘. 얘 그릴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좀 그려보자. 그리고 나면은 그 이제 여기서 중요한 특징들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t 값을 이런 데 이렇게 잡았다 예시를 들어. t를 여기다 잡았어. 그러면 이 t에 대해서 전체 상수함수 이렇게 다 그어. 상수함수 이렇게 그어줘. 이렇게. 그치? 긋고 나면은 여기 이런 지점들이 다 뭐냐면 이게 지금 알파가 될 수 있는 점. 그치? 이 말 이해됐어? 이 F알파랑 그 F 프라임 T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랑 결국 같다라고 했던 얘기는 여기에서 이 T를 대입했을 때 상수 함수랑 알파를 대입했을 때 상수 함수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치?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도 가장 큰 애를 GT로 정의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이 흐름을 이렇게 따라와 주면 되겠어. 알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GT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은 나머지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이게 좀 중요하다. 그치?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불연속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냐면은 얘가 여기를 한번 경계값을 해보자. 여기 이런 부분을 T1이라고 할게요. T1. T1을 쏙 대입을 했어. 그럼 그때 알파 값은 어디랑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 있거든.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큰 쪽인 거니까 이 부분이 G T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 함수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내려갔다고 그래보면은 이 노란색 선보다 살짝만 더 내려가. 살짝 이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그러니까 t 값을 여기다 지금 t2를 대입했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다가 t2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GT2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로 바뀌어버렸지. 그치? 여기가 지금 GT2가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해봐. 이 t 값이 여기서부터 해서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있어. 커져가면서 지금 얘가 이렇게 그래프 올라가거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GT1도 X좌표가 점점 이렇게 가다. 이렇게 지금 그대로 따라가겠지. 노란색까지. 근데 여기 갔다가 노란색이 되는 순간에 갑자기 이쪽으로 점프하고 올라가면 또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치? 하다가 계속 커져가면은 얘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 상황은 결론적으로 안 돼. 왜냐면은 요 지점에서 요 부분에서 지금 불연속이라는 거 확인됐거든. 불연속인 거 맞지? 근데 얘가 여기 하나 더 있어. t 값이 커져갈 때 이렇게 가버리면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지금 빡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군데에서 불연속인 거니까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을 것 같은데 함수가 안 되는 상황 하나 더 봐볼게.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쪽에 상수함수 이렇게 잡았어. 상수함수 잡았는데 얘에 대해서 함수가 이차함수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요 극대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뭐 t1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함수가 여기서부터 t1까지 이렇게 가는 거네. 얘도 지금 같이 이렇게 올라왔지. 교점이 어차피 이렇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다시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와. 이렇게. X좌표. 그러니까는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고. 그치?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럼 이 상황은 불연속이 두 개였고 여기는 불연속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니까 다 연속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그래프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요 극소인 지점에 선을 연결시켜주면은 정확하게 얘가
이참수가 이렇게 극대가 이렇게 찍고 내려간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때 에 대해서는 불연속이 정확하게 요 지점에서만 생겼다 이렇게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걸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t는 3일대를 t는 3일대인 거니까 따라서 이 t 값이라 하는 거는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3이라는 거죠. 3에서 불연속. 그치? 그리고 그때의 gt 값은 여기 있거든. gt 여기 있는데 g3이라고 써야 되겠지. g3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1이다. 이 x좌표가 1이라고 이렇게 알려줘. 이거 x좌표 1이고 여기 x좌표 3인 거지. 이렇게 해서 다 파악을 하게끔 해준 걸로 볼 수 있겠어. 가니까 이해됐어. 헷갈려. G3은 1 했을 때 1의 x좌표예요. 이게 지금 봐봐.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했었잖아. gt가 y좌표가 아니야. gt y좌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전부 다 g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x좌표를 의미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서 결론을 내볼게. 여기까지가 스텝 1이야. 1단계고 이제 그래프를 추론하는 경우가 단계가 2단계, 3단계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지. 마무리를 할 때는 대략 괜찮아? 마무리할 때는 여기서 저 식을 먼저 파악을 해보자. f'x에서 빼기 4x 제곱 플러스 4를 이렇게 해준 함수는 최고 차이수 마이너스 1 하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다가 플러스 k를 해서 축이 3인 거니까 축을 지금 표시해준 거야. 축 이렇게 만들어. 그치?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4를 우변으로 넘겨줘. 우변으로 넘겨주면 f'x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전개하고 다 넘겨주면 그러니까 3x 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13 이렇게 식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2개 정도 더 쓰면 되겠는데 첫 번째는 뭐 쓰냐면은 f'1이 0이야. 1에서 미분계수 0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활용해주면 f'1은 3 플러스 6 플러스 k-13인 거니까 k-4 k-3 건데 이게 문제에서 이제 0이라고 이렇게 되죠.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k 값은 4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함수를 적분을 해줘. 적분을 하는데 적분을 했을 때 우리 아직 안 쓴 게 뭐가 있냐면은 요 함수의 1에서의 x가 1일 때의 함수값과 여기 2차 함수의 3에서 함수값이 둘이 똑같은 상황이지. 그걸 이제 하나 더 갖다라고 두면은 정답이 나오는 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적분할 때 적분상수 나왔잖아. 그 적분상수는 얘랑 함수값 같다라고 해서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에 얘가 9가 나와. 이게 11이 나와. F는 11이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어. 그치? 이 풀이도 보고 지금 다 손풀이 올려줄 거니까 다시 한번 풀면서 복습해보고 정리해보고 하면서 특히 중요했던 문제는 15번, 14번, 15번, 21번 이런 문제들 있지. 13, 14, 15, 20 이런 것들 다시 좀 복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오늘 푸는 문제들 중에서 28번이랑 그 다음에 22번 이 두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웠어. 합통 28번이 되게 어렵고 22번 문제가 수열 문제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웠어. 이 계산 자체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 저 두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 근데 이 두 개 빼놓고는 잘 풀 수 있게끔 정리해야 돼. 지금 기출 받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자꾸 더 받아가거나 아니면 파일로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어떤 방식으로 하냐? 시간적으로 풀었을 때 최소한 92점 맞을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으면 돼. 그렇게 하면서 내가 풀이를 외웠다가 아니라 이런 조건 볼 때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연결시켜 놓으면은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시점 모의고사들 풀 때도 적용을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안정적으로 기출은 92점 이상 만들 수 있게 만들어. 기출. 그치? 왜냐면 우리 여러 번 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지금 이거 이해했어? 아니 제대로 봤어?
다시 한번 줘.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2번 문제를 볼 건데 얘랑 문제 무서워. 기절해. 근데 문제에서 AK는 10을 만족하는 이 K의 개수를 구하시고 이렇게 문제에서 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중요하게 얘기해줄 포인트가 있어. 뭐 하나 안 썼네. 그러니까 A는 A 플러스 A 그 점화식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AK는 10일 때 K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에서 요거의 개수. 일단 뭐에 대한 정리가 한번 필요하냐면은 이 문제가 왜 어려웠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 원래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일반항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면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잡아보면 1대했을 때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이런 관계로 보거든요. 1대했을 때 1이다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n축이고 a축이라고 하면 함수 사이의 관계를 어떤 값을 대입해서 뭐가 튀어나오는지 관점을 본다. 그치? 만약에 일단 3대입한다 하면은 3대입했을 때 여기 이런 부분이 뭐가 된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시키겠지. 그치? 이게 거의 대부분의 수열 문제는 우리 항상 이렇게 풀었어. 근데 이 문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은 어떤 특정 함수 값이 10일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이런 부분이 어딘가 이렇게 10이 있다라고 하면 10에 대해서 걸쳐지는 애들이 몇 개인지를 찾아봐라 지금 물어봐. 요 10에 대해서 함수가 내가 뭐 이런 형태로 갖다 뭐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걸쳐지는 애들이 지금 몇 개인지를 좀 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말 이해했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신선한 문제였고 우리한테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풀이를 들어보면은 내가 시험 때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9월 모의고사 때 이게 연계될 수 있지만 수능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수능 때 이 문제 자체가 그대로 나온다는 아닌데 이 역함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지금 내가 역함수처럼 반대로 대응시켰지. 치역 부분을 정형으로 대응시켰잖아. 그런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연결된 실전 모의고사들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 풀면서 다시 또 계속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이 상황을 이렇게 일단 파악을 해봐. 근데 이거 볼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제 이거 이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을까 잘 봐. 1을 더하는 형태가 있고 4를 더하는 형태가 있어. 그렇지? 근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디 있냐면은 10이 나오는 숫자가 몇 개인지를 지금 구하고 싶어. 10이 나오는 숫자. 그럼 10이 나오려고 하면 후보가 두 개가 있거든. 첫 번째는 여기 이 부분이 얘가 9면 9 더하기 1하면 10이 되지. 두 번째 후보는 여기 있어. 얘가 6이면 돼. 6 더하기 4면 얘도 10 되고 얘도 10 된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9가 되는 순간에 얘는 10이 되는 거고 얘 6 되는 순간에 얘도 10이 되고 얘도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 구조를 먼저 봐야 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바로 이렇게 쓰면은 이해 안 되면 내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 B10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은 이 BN에 대한 먼저 정의해줘야 되는데 BN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해볼게. N이 나온 개수라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B10이라 됐으면 10이 나온 개수에 대한 수열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B9면 9가 나온 개수에 대한 수열을 이렇게 해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쓸 거냐면 B9 더하기 2 곱하기 B6이라고 바로 쓸 건데 이거
예시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줄게. 이 말 이해돼? 개수. 9가 나왔으면 걔 1 더했으면 얘 만들어졌어. 딱 하나로밖에 안 만들어지거든. 정확히 딱 한 개 그대로 오지. 그대로 오는데 6이 들어갔다 하면은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로 이렇게 분열을 시켜. 개수. 그치? 그러니까 예시를 이렇게 들어볼게. 무슨 말이냐? 그냥 예시야 그냥. 만약에 A3이 3이고 A4가 5 정도를 할까? 5 그 다음에 A4가 6 A5가 6 A6이 7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A7이 9 그 다음에 A8이 9 이런 형태로 한번 구성해보자. 구성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 지금 구하고 싶은 거를 연결시킬 건데 일단 얘네들 있지. 요것들은 어디로 갈 거냐면은 이게 A4가 6이면은 여기다 대입했을 때 A17이 6인 거고 그 다음에 저기다 또 대입하면은 4, 4, 16 A19가 또 6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분열을 한다. A17은 A19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10이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따라왔어. 여기다 대입하면 봐. 여기다 4 대입하면 4 대입하면 17, 그 다음에 19 이렇게 두 개 항이 10으로 바뀌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그럼 이거는 여기 5 대입하면 21이지. 21 A21이 10이 되는 거고 A23이 또 10이 되는 거고 그치? 앞에 얘는 한 개가 두 개 되고 한 개가 두 개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애들 어떻게 되냐면은 9인 거는 여기다 7 대입하면은 A14가 10인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해보면 A16이 또 10인 거야.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된 거냐면은 여기 계산할 때 여기 6이었던 애들은 곱하기 2가 된 거야. 개수가. 이게 두 개였으면 이만큼이 두 개였으면 여기 이렇게 4개가 된 거야. 근데 이쪽은 여기가 두 개였으면 그대로 여기도 지금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쓴 게 그런 의미거든. 9가 나온 애들은 그 개수가 그대로 더해지면 되는 거고 6이 나온 애들은 곱하기 2에서 더해야 되는 이 개수에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그러면 얘 어떻게 갈 거냐면은 이제 한번 써볼게. 첫 항이 1이고 여기 그냥 차례대로 대입하면 되거든. 일단 1 대입했어. 2, 20, A2는 2. 그 다음에 A3는 4라고 나와있었지. 그 다음에 A4는 여기다 2 대입해야 돼. A2 더하기 1인 거니까 3이 된다. 뭐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 다음에 5항은 이건 다 할 수 있겠지? 쭉 써볼게. A7은 5, 그 다음 A8은 3.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좀 더 뒤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만 더 해볼게. A9는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다 2 대입해야 되지. 그러니까 A2 더하기 3거, A2 더하기 3거니까 6이 되는 거야. A10은 A5에다가 더하기 1 해야 돼. 6. A11은 여기 2 대입하면 되지. 2 대입하면 A2 더하기 3거니까 6인 거야. A12는 A6 더하기 1인 거니까 6.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B1은 얼마야? 이거? 1.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치? 그 다음에 B2는 얼마? 얘도 1이네. B3는 얘도 1이네. 그치? B4는 얼마야? 2. 그치? 이 뒤에 어쨌든 이건 지금 더하기 4나 더하기 1 구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의 기부분이 있어도 계속 커지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뭘 쓸 거냐면은 이렇게 써보자. B5라고 하는 거는 B1, B4 더하기 2 곱하기 B1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면 돼. 이렇게. 그치? 왜냐면 B0는 없거든. 0이 지금 안 나왔지. 앞으로도 안 나올 게 보장이 돼 있지. 0은 더 이상 없는 거니까
1부터 계산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계산해주면 여기는 B4 2지 2 더하기 2 곱하기 1하면은 4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B6은 얘는 B5 더하기 2 곱하기 B2인 거야. B5가 4였으니까 4 더하기 2 곱하기 B2 0이지 1 이렇게 해주면은 6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다음부터 이제 계산 속도를 낼 수 있거든. 계산 좀 빨리 해보면 얘는 6 더하기 2 곱하기 B3인 거니까 1 하면은 8이 되는 거고 B8은 8 더하기 2 곱하기 B4가 2지 12가 되는 거고 B9는 12 더하기 2 곱하기 B5가 여기 있지 4 하면은 20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B10은 20 더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B7 해버리면 6이지 32가 네, 32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지? 지훈이가 이해됐어? 알았어. 뚝 때렸어? 마지막 이 부분 어디 부분? 이 부분? 여기까지 이해됐어? 딱 거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아, 이거 B가 M이 나온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1이 나온 게 지금 한 개라서 1이라 쓴 거고 2가 나온 숫자도 지금 여기 하나 이렇게 쓴 거고 3 나온 거는 여기서 여기 하나밖에 없지 1 쓴 거고 4가 나온 거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두 개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쓴 거. 네. 알고 왔다? 네. 그거. 근데 이 문제 매우 어려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수에 대한 함수가 다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파악해 놓기. 정리해볼게. 확통으로 가볼까? (30번) 문제를 좀 먼저 볼게. 근데 30번 문제는 우리한테 그렇게 낯설지 않았던 문제이고 이제 9월 모의고사부터는 통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경우의 수 문제들이 좀 줄어들 거예요. 29번이 통계로 바뀌거나 30번이 통계가 될 거고 근데 아마 29번이 통계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 전형적으로는 28번이 조건부항, 30번 문제가 경우의 수, 중복조합 포함한 경우의 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같다. 그래서 어차피 30번 문제 노란색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또 4개가 있어. 그 다음에 검은색이 4개가 있어. 근데 여기서 내려가는 확정 잘 봐봐. 이웃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을까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을 해보면 좋다고 얘기했냐면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을 하는 거야. 이웃해도 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주면 여기를 검은색을 먼저 나열을 해보자. B, B, B 이렇게 먼저 나열을 하는 거야. 나열을 해놓고 나서 이 상황에서 보라색이나 노란색은 어차피 상황이 똑같아. 둘이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주는 거야. 보라색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지정을 해보자. 노란색, 보라색 중에 그냥 보라색으로 할게. 그러니까 이런 보라색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B끼리 이웃하지. 그래도 괜찮다 지금 얘기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5자리 중에 선택하는 형태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 풀이 되게 쉬워져. 그냥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꼼꼼하게 세면 돼. 보라색이 한 군데 그냥 몰빵하는 거지. 이게 다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면 그거는 이런 데 한 개 골랐다고 생각했죠. 하나 들어. 그러면 여기 처음에 OC로 시작해야겠지. OC를 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OC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5개 다 들어, 4개 다 들어갔다는 얘기. 전부 다 들어간 상황. 그 다음에 나머지 노란색은 서로 다른 네 군데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가 들어간 상황인 거니까 이 계산을 하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그치? 민영이 이해됐어. 일일이 이거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라색이 이 두 군데를 차지한다. 두 군데를 차지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OC2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두 개를 골랐다. 골랐으면 이거에 대해서 바로 노란색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 보라색을 넣을 때 구성을 생각해줘야 돼. 이 부분이 1, 3일 수도 있고 2, 2일 수도 있고 3, 1일 수도 있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치? 아니면 이렇게 직접 세는 게 나는 싫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한 개 한 개 넣고 나서 나머지 두 개를 중복을 활용해서 두 군데 넣는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치? 이해됐지? 한 개 한 개 넣고 나서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 나머지는 이 세 군데에다가 중복을 통해서 4개를 넣으면 3의 치사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라색을 세 군데 넣는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그때는 5군데 중에 3군데에 넣고 그래서 여기 골라보면은 이렇게 3개를 골랐다. 3개를 골랐으면 그거에 대해서 쓸 때는 4개를 넣는 거니까 1, 1, 1, 2, 1, 2, 1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3개라는 사실을 알죠. 3이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개씩 다 넣어놓고 나면은 나머지 하나밖에 안 남는 거지. 그거 넣을 수 있는 것도 3개가 생각해.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 뭐 쉽지 그 뒤로는 서로 다른 두 군데에 4개를 넣는다.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라색 4군데 다 골고루 넣을 때는 그때는 5치사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이거는 5치사 해버리면 보라색 전부 다 한 개씩 넣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일 수는 없어. 그리고 얘도 지금 전부 다 선택했으면 노란색 넣을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더하면 그게 정답이 되겠어. 그치? 아, 별로 어려운 게 없었지. 이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30번 문제입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 때도 30번 문제 무조건 못 푼다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28번, 30번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 쉬울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좀 풀어보는 연습을 해볼게. 29번은 안 해도 괜찮아. 29번 잘 됐어. 괜찮으면 28번으로 갈게. 그럼. 28번 잠깐 봐줘.
30번은 정리됐지? 28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셀 때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빠짐없이 세는 게 이게 결국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는 약간 이제 체계를 잡아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 1, 2, 3, 4, 5를 했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뒷면 앞면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뒷면을 X로 놓고 그다음에 앞면을 동그라미 해보자. 이 생각을, 그렇지? 그럼 이 상황에서 규칙을 봐보면 K가 홀수면 홀수를 기준해서 앞에 것들 자기 자신 포함해서 다 뒤집는다고, 짝수면 짝수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뒤에 것들 다 뒤집는다. 그렇지? 근데 이 특징을 봐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 결국 해결하고 싶은 거는 이 X를 5로 바꾸는 거야. 4번 반복했는데 6장의 카드가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판단했으니까 얘네들을 동그라미 바꾸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 두 개 숫자는 좀 특별하다고. 1이나 6을 뽑는 거야. 이거는 그냥 홀수만을 뒤집어 보는 거지. 그치? 근데 나머지 2, 3, 4, 5는 만약에 뒤집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얘네들 짝수만 뒤집어줘. 이게 아예 뒤집지 않거나 아니면 짝수만 뒤집어.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할 수 있다. 그치? 그럼 우선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자. 요 1, 6을 뒤집는 경우를 쟤네들만 집중적으로 뒤집는 경우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1이 한 번 나오면 그럼 그때는 얘네들 어떻게 돌아가냐면 1 나왔을 때 1만 뒤집으면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어져. 얘만 지금 뒤집으면 끝이지. 그렇게 되는 상인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거만 1을 3번 뒤집거나 아니면 1을 한 번 뒤집고 6을 4번 뒤집고 이렇게 지금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어렵지 않지 이건. 그러니까 여기 4하고 여기도 4인 거니까 4 더하기 4 하면은 8이 되는 구조를 하나 지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1, 6을 쓰긴 할 건데 한 번씩만 돌려. 1, 6을 한 번씩 돌려. 그치? 한 번씩 돌리고 나머지는 다른 숫자들을 뽑는다고 하면은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짝수만 뒤집어서 돌려버려요. 그치?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숫자를 똑같이 뒤집어야 되는 상황. 2, 2, 3, 3, 4, 4, 5, 5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주면 얘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2, 2, 3, 3, 4, 4, 5가 있으니까 4를 붙여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가정해주면 4팩을 2팩으로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뭐 4C2에다가 곱하기 2팩토리를 할 거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6, 2, 12, 48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그치? 이해가 끝났어. 그 다음에 2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 1, 6에 대한 집중적인 해석은 끝났거든. 그럼 이제 2가 나오는 상황을 하고 2가 한 번 나오면 2가 한 번 나오면 어떤 일이 나오는지 봐보는 거야. 여기 이거는 별로 의미 없어. 이거 그냥 똑같은 데 돌린 거니까 2가 딱 한 번 나왔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봐봐. 그때는 이 짝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돌려버려. 뒤에 있는 애들 돌려버리니까 크게 뭐가 바뀌어버려.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 있어. 이 한번,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가 보이거든. 뭘 한번 뽑으면 완전히 만회가 돼. 5를 뽑으면 된다. 그러니까 2의 짝이 5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틀 바로 세워서 2를 3번 뽑고 5를 뽑거나 아니면 2 한번 뽑고 5를 3번 뽑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8인 건데 결정이 된다. 쉽게 해결이 된다. 그치? 근데 만약에 2랑 5를 한 번씩만 뽑아. 그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야. 여기 들어간 애들은 같은 데 똑같이 뽑으면 만회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여기도 역시 48이 나온다. 지금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제 좀 복잡했던 거는 3이 나왔다. 3이 한 번 나왔다. 그 3이 한 번 나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3 홀수기 때문에 앞에 것들을 뒤집어야 되거든.
OSX 한 다음에 또 OOX 그 여기서 3을 뒤집고 나면은 여기에서 최대한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뭘 뽑을 걸 생각을 해보. 야 4를 뽑아줘. 4를 뽑아주면은 4를 뽑으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OXX에 XXO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여기 3번만 어려웠어. 1, 2번은 괜찮은데 3번이 좀 어려웠어. 3번이 한 번 나오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에 대칭적으로 4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대칭 형태.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3, 4를 뽑았으면은 뭘 뽑을 때 결국에 5가 전부 다 만들어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돼. 뭘 뽑으면 될까? 이거 지금 다 돌려버리고 싶지? 그치? 그러면 2를 뽑아줘. 이렇게. 그치? 그럼 다 돌아갔지? 얘만 x로 바뀌었지. 그거 하나를 6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그치? 아니면 뭘 뽑아도 괜찮겠어. 얘네들 지금 한꺼번에 다 돌리려면. 이쪽에서 5를 뽑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5를 뽑아주면 앞에 거 다 돌아가고 얘만 x로 바뀌었어. 그럼 그거를 1로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니 이해됐지? 아 그렇게 줘라. 그럼 이게 정리해주면은 얘는 여기 4팩토리얼이고 여기 4팩토리얼이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48을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정답은 여기 6의 4승이 분모고 분자에는 요 5개 8, 48, 8, 48, 48이 들어가면은 그게 81분의 10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수능에 이렇게까지 안 나왔으면 좋겠네. 어쨌든 이건 좀 경우의 수 문제이긴 한데 조건방열 문제는 아니지. 조건방열 문제는 29번 문제였고 29번 문제는 좀 쉬웠다. 이거 할게. 다음 주에는 주는 자료를 많이 줄이고 그냥 키레분도 갖고 오긴 하는데 키레분도 이제 거의 당분간은 최소화하거나 안 할 수 있어. 뭘 할 거냐면은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리뷰를 하고 추가 모의고사를 풀고 하면서 약간 이형들을 좀 잡아주세요. 일단 오늘 받은 거 3개 더 받았지? 7월 모의고사 올해 7월 거 아직 해설 안 했잖아. 총 4개 남았는데 4개를 풀어면 하루에 하나씩 풀고 그 다음에 주간일기 오늘도 마찬가지로 잘 끝내고 대충 돌아보기